강력한 대출 규제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고신용자 대출 재개와 함께 수익성 부담을 덜게 될지 주목됩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 중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분기 말 기준 13%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약 7%포인트를 늘려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목표라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범 11차부터 대출이 막혀버린 토스뱅크는 역마진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 토스뱅크는 연 2%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는데 벌어들이는 대출 이자 없이 고객에게 예적금 이자만 주는 상황이 이어지면 적자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1억 원 이하 예치금에만 금리 2%를 적용하고 1억 원이 넘는 예치금에 대해선 연 0.1%의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마진 우려에 출범 직후 돌풍을 일으켰던 핵심 상품의 조건을 바꿔버린 겁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핵심 이유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총량 규제에 포함돼 있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까지 달성해야 해 고신용자 대출을 아예 막고 중저신용자에겐 이자를 지원해주면서 대출을 공급하는 등 수익성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인터넷 은행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저신용자 대출과 별도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어 수익성 부담을 덜게 됩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실상 이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 관리 제외 여부를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중 확정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